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은 살인자 편에 설 거냐 이런 도발적 문제 제기를 또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안 수사권 문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장용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부친이 이제 경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청 경찰청에서 다시 수사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네. 실제로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별 단일 사건만 두고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저런 여론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따져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제 보안 수사권이 작동해야 되는지를 따지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본인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고 심지어는 검사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극악한 언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정책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가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 문제라는 것은 그 입법으로 한번 고정이 되게 되면은 향후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뭔가 그 전체 틀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세밀하게 따져둘 필요는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문제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검찰이 경찰이 보낸 사건들을 하세월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영장 청구권이라는 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시일이 범행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뭐 정관의 외압 등을 통해 가지고 지지부진해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자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뭔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책 정도의 논의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뭐 네. 김은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생각보다 언론의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본인으로서 좀 초조한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본인이 살아 돌아오고 나머지 보수주자들이 이렇게 원내 입성하거나 혹은 원내 입성이 아니고 지금 뭐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이러지 않았다면 본인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아주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살아서 돌아왔고 뿐만 아니라 그 본의 아니게 참정권 시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지면서 보수 안에서는 오히려 보수 에너지들이 소위 말하는 너무 안타깝게도 부정선거 음모론 쪽으로 좀 더 힘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조금 여유가 있게 국민의힘이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 좀 초조한 발로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대여 메시지들을 많이 내고 있긴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도 본인은 77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네.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이게 악법이다. 입틀막법이다 이런 네네 주장을 이제 하고 그런 있죠. 식의 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해 가지고 계속 그런 메시지를 그리고 저는 발신하는 오히려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솔직하게 본인 의견을 더 밝혔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그 의원의 이제 심중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한동훈 의원은 보안 수사권이라는 말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되고 그쵸. 온전히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차라리 본인은 보안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되고 네.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차라리 공개적인 논쟁의 장으로 가져왔으면 합니다. 토론회라도 열고 그 민주당처럼 보안 수사권을 뭔가 이제 두고선 이 범위를 두고 예. 영향력을 두고 따지는 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의 논점을 예.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고 오히려 이런 행위들은 아까 이제 그 정통만법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내부를 가르는 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변수로서 자꾸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네. 본인의 입장부터 명백하게 좀 밝혀달라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네, 제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구교영 기자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정치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끊임없이 갈라치기, 갈등을 유발시키고 저쪽이 싸워야 나한테 기회가 온다. 저쪽이 패배해야 나한테 기회가 온다. 이제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좀 하수 중에 하수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는 좀 신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놓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발전할 건가에 대한 그
비전 논의를 하는 게 훨씬 건강하다. 이제 그렇게 다들 논의를 모아가고 싶어 할 텐데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늪으로 계속 빠져드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란 척결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내란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그 검찰 개혁과 수많은 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아젠다인 개혁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는 다음에 정권이 연장된다라는 차원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게 만약에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분들은 이제 용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아마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수사권 논쟁이 아니라 검찰 부활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게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입법권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은 바꿀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재창출 그리고 정권 교체 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국회도 뜨겁고 정치권이 매우 뜨겁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고 뭐 이래서 여당 특히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정부 여당의 역할이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봉남님이 슈퍼챗 써주셨어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읽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제 뭐 보여주시면 제가 기자님들 화이팅 하시고 댓글에 상처받지 마시고 비 오는 오전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노봉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밑에 바로 입판관이 굿이 두꺼비라고. 두꺼비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네, 굿씨는 손석구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네, 저희가 최근에 그 단비 같은 그 슈퍼챗입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뭐 요새 너무 많이 그 어려운 날이 서 계셔가지고 날이 서 계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좀 누그러뜨릴까 생각하는데 말할수록 더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서 입을 다물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따뜻한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희님께서 의견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은지 알바? 왜 김은지 알바라고 그러죠? 김은지 기자가 저 없을 때 대신 그렇습니다. 그 기자회견 그렇죠. 때문에 제가 청와대 가 있을 때 대신 해주셔서 대통령이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 네. 알바 자주 하시게? 대통령 기자회견은 좋은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제가 어제 경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소통. 소통의 달인, 소통왕 그렇게 불러도 다름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훈훈한 오랜만이에요 선풀. 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그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정치적 스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작은 당뿐만 아니라 정의안이라고 하는 인지도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좀 해프닝처럼 지나가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정의안 후보가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지 신병 처리되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뭐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그거를 꼭 다루던데 제가 보기에도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입건은 안 된 거 그 같던데 부분은 수사를 좀 더 봐야 될 것 수사를 같습니다. 좀 더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국회가 11개의 상임위는 출발을 했지만 나머지 상임위는 기다리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과연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민생 법안의 처리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한병도 원내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야당의 방해에도 국회 시계는 멈출 수가 없다. 민생 법안들 모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리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라는 건데 거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동시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으면 저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한다면은 법제사법위원회 내주겠습니까? 위원장 자리를. 결국은 모든 법안의 관문인데 그러면 차라리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수적으로 소수면은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자. 시간
지금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이렇게 길목에서 막혀 있으니까 차라리 통상적인 상임위와 비슷하게 만들자. 네. 그런 식의 건설적인 제안을 해서 뭔가 여당이 논의할 수 있는 창구나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식의 문제의식이라든가 발제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법사위에 안 주니까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네. 권한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한 대로 그냥 강력하게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시 지지율을 반등하면서 지지하는 이유도 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정부가 올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거 후 여러 가지 후폭풍들을 그런 방식으로 극복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게 나머지 상임위원장에 대한 양보라는 것도 사실은 어렵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는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코 야당인 국민의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민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코스피 오늘은 많이 떨어졌던데. 네, 요새 조금 게다가 미국발 이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란과의 예, 지금 또 전쟁도 이슈가, 다시 또 예, 시작이 있어서, 되고 예. 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반도체 이슈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엔비디아를 뒤집어 엎고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네. 예,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렁이는 이유 분석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 높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아, 근데 그렇죠.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어서 매우 마음이 헛헛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 삶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 줄지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닥치고 민생. 그럼요. 네. 예. 민생을 최전선에 예. 놓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 개혁 물타기 하지 마라 이런데 앞에 김용민 의원하고 30분이나 검찰 개혁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개 다 네.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예.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돌려야죠. 예, 예, 수많은 개혁 이슈들 예. 이제 뭐 넘버링하면서 이거 끝나면 다음 거, 이거 끝나면 다음 거 그렇게 합니까? 전체 상임위가 동시다발로 개혁 입법들 쭉쭉쭉쭉 추진시켜 나가야죠. 개혁지체 현상이 너무나 보통은 길어서. 국어 잘하면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동시에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수학 잘하는 애 영어 잘하는 좀 다르던데. 우리 또 모범생 김은지 기자님 좀 그렇게 평가를 본인의 해주시니까.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지금 보니까. 같아요. 네. 고루고루 잘할 수 네. 있다. 제 말은